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머리가 아니라 를 잘 쓰는 사람이다. 맨발로 더 단단한 후반전의 삶을. 인생의 전반전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공부를 잘 하거나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뭔가를 해내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이뤄냅니다. 그러나 이 버릇이 후반전까지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듯 신입사원 때 밤을 새우면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인생의 후반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환자분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잘 쓰는 사람이다. 실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분의 골반은 뒤로 기울어져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종아리 근육도 모두 약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좌골신경통, 무릎 관절염, 온갖 근골격계 통증이 그 뒤를 따릅니다. 물론 엉덩이 근육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엉덩이 근육만 튼튼하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쉽게 약해지는 대표적인 근육이고 그 근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후반전에서는 상체보다는 하체가 튼튼해야 삶이 빛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어르신이 환갑을 맞이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인생의 하프타임은 30살이었죠. 30대부터 후반전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 그대로 100세의 시대여서 하프타임이 50살입니다. 50대부터 후반전을 뛰어야 하는 셈인데 후반전 경기의 승자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전반전에 상체의 힘으로 폼나게 다니고 머리를 많이 써서 득점을 했다 하더라도 하체가 약하면 후반전 경기를 끝까지 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반전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다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벤치에서 그냥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되어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축구는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어 놓았다면 최종 경기의 승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최종 승자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후반전에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이제 후반전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하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을 지나 앞발까지 뻗은 족저 근막은 발의 아치를 지탱하면서 발의 안정감과 걷거나 달릴 때 효율을 높여줍니다. 좀 더 쉽게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족저 근막이 얇은 막으로 이어지면서 뒤꿈치에서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되고 아킬레스 힘줄은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은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과 연결됩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좌골에서 골반의 다양한 인대와 만나고 이것이 엉덩이의 다양한 둔근 그리고 천골과 척추에 안정감을 주는 다혈근과 같은 근육들과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그 기능에 따라 기차가 연결되듯 근막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푸코어 근육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종아리의 근육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사슬처럼 이어져 기능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 골반과 척추의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척추 기립근의 활성화도 유도하므로 맨발 달리기에는 하체의 전체적인 근력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생의 후반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전반전부터 맨발 달리기를 한다면 전반전의 삶을 머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몸을 활용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선을 가지고 창의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처음 하는 것이 걷고 달리는 등의 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펴고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상당 부분 육체적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그렇게 강조하는 창의력도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과 창의력의 상당 부분은 몸을 움직이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낯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삶의 여백이 있을 때 창의력은 길러집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는 산책 중에 떠오른 영감을 따른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많은 과학자들도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핵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나갔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멀리 갔군요. 다시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발 달리기로 발부터 엉덩이,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후반전도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비며 풍성하고 단단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맨발로 달리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인생의 전반전에는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실제 저는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신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기백도 좋은 것입니다만 후반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봐서 멋진 모습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남들의 눈에는 내 외모가 눈에 더 잘 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이제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마음먹고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한 적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맨발 산책과 맨발 달리기입니다. 천천히 맨발 산책을 하면서 내면을 돌아보고 명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반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맨발 달리기를 합니다. 꾸준히 계속 달려도 좋고 걷다가 뛰기를 교대로 반복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대로 마음먹고 뛰면 한 4km 정도를 맨발로 달립니다. 짧게는 500m 정도만 달리기도 합니다. 후반전을 살아가는 저에게 이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선호합니다. 물론 시간이 난다면 유산소 운동과 함께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죠. 유산소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후반전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비단 심장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적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특별히 저는 고지혈증이 잘 걸리는 체질이라서 더욱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만으로 혈압이 10에서 30 정도 낮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심장과 혈관도 튼튼해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고혈압이 없더라도 평소에 맨발 걷기와 달리기로 꾸준하게 심혈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